오늘은 회사와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의 생각이 있고 차이점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공매도 몸통이 회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이면 아주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뢰는 현재 개박살 난 것 같고요. 기업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공매도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물량 조금 있으면 다 털리겠네요. 조금만 톡톡 치면은요. 사실 분식 왕은 삼바고 승계왕도 그쪽인데 서정진 회장한테 승계왕이라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은퇴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노 기준으로 아직 한창 나이인데 저 같으면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주들도 원했는데. 그리고 셀트리온이 여기까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했다면 오지도 못했습니다. 진작에 회사 넘어갔습니다. 이미 진작에 회사 비싼 가격에 팔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신한은행에는 주식담보대출을 지금 신한증권에서 가지고 와서 이 물량을 가지고 숏을 치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공매도의 몸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죠. 갈 때까지 간 것 같네요, 진짜. 이 주식담보와 공매도와의 관계. 뭐 예를 들면 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이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부동산 회사에다가 담보 잡은 내 아파트 대출을 넘긴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신한증권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신한주주에 종속된 자회사들이라도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담보를 별개의 법인체인 신한증권이 멋대로 처벌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CGN 공매도 재개 여파 하락세 지속, 주주 친화 정책도 무용지물. 5월 4일 날짜입니다. 전날 공매도 거래대금 1위 기록. CGN은 천종륜 대표를 비롯한 CGN 임원준이 자사주 매입 등에 나섰지만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4월 8일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신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회사 측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 외에도 IR, PR 강화, 분기 배당 제도 도입 등 발표 등을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공매도 재개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가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CGN의 최근 차트예요. 이 부분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공매도 재개하고 그 전부터 펀더멘털로 다시 회귀했어요. 결국 CGN은 19년도에서 2020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2020년도에서 다시 2021년도 그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지금의 주가가 인정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다시 주가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GN의 공매도 세력이 아니라서 보통의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숏을 친다는 거는 하방 세력이 높을 때, 펀더멘탈 가치 대비 주가가 높을 때 먹잇감이 되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CGN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펀더멘털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주 친화 정책 펼쳐봤자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반응할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지금처럼 성장하는 회사한테는, 성장하는 회사가 같이 지금 배당을 하고 무증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이 성장하는 회사의 좀 이치가 좀 안 맞죠. 가치주에 해당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가치주니까 성장이 정체가 됐으니까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비해서 이제는 좀 가르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장하는 회사한테는 이제는 연구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사업을 확장을 하고 기업이 사세를 키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표를 같이 한번 참고해 볼게요. 얼마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바이오시밀러 개발비가 현재 램시마 기준 3천억, 허즈마 4천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셀트리온 기준으로 현금 6천억 정도 있어요. 헬스케어 기준으로 2천억 정도가 안 됩니다. 제약은 몇백억밖에 안 되고 홀딩스는 70억 정도밖에 없어요. 회사 총 3대 그룹사 전체의 현금 흐름 부분이 1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약 개발하지 말고 배당할까요?
지금 돈 캐시카우 벌어서 대략 1년에 한 셀트리온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현금으로 창출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먼저 나눠 가질까요? 약 개발하지 말까요? 당장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그쵸? CGN의 결과를 보셨죠?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서 정말 화끈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금 얼마나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제품을 개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잖아요. 자, 조금 이따 확인을 할게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부분이며, 회사가 성장이 정체될 때 가치주라고 하죠. 그쵸? 성장이 정체가 되지만 안전하게 캐시카우를 벌어.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건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제 회사 사세도 키웠고 적당하게 안정적이 됐으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주주가치 환원 조치를 피자.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매입도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주주가치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가치주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성장을 해야 되고 제품을 개발해야 되고 사세를 확장해야 되고 영업망을 늘려야 되고 그리고 막 매출액도 키워야 되고 영업이익도 키워야 되는 회사가 이제 성장하지 말고 연구개발하지 말고 제품 개발도 하지 말고 지금 가치주로 갈까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태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룹 전체 총알이 1조가 안 됩니다. 뭐 합병을 반대한다 그랬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 뭐 1조 5천억 뭐 1조 이런 얘기 나오고 2조 얘기 나오는데 아예 자체 그룹 총알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가 영업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6천억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했었어요. 1조 5천억을 들여서 그룹 총 개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6천억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무중도 했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언론과 찌라시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잖아요. 많이 아쉽죠. 예전에 정명 대응했습니다. 그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기구성 대표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죠. 왜 지금 대응을 못하면서 지금 막 혈압까지 200에 올라갔을까요? 그쵸? 왜 이렇게 적이 많냐 셀트리온은. 그죠? 언론사 금융기관도 적이 왜 이렇게 많냐.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 얘네 다 돈이에요 돈. 여기다 돈 쓰면 돼요. 기사 하나 쓰는데 돈 주면 되잖아요. 금융기관 다 돈 주면 되잖아요. 돈으로 발라버리면 되잖아요. 결국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돈이 많지 않아요.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다니까요. 싸게 램시마 3천억, 허즈마 4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케노라주 지금 개발하는 게 1,500억이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이자 백신 개발하는데 2조가 넘게 들어가요. 2조가. 그죠?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조 단위가 들어가고요. 개발 기간이 10년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죠?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빅파머로 가기에는 아직 돈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품 개발하기에도 바쁘고 영업하기도 바쁜 아직까지도 빅파머로 가지 못했던 흙수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빅파머로 가기에는 안정적으로 아직은 제품의 개발을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야 되니까. 매각선언. 책에서 한번 회사가 어떻게 전쟁을 펼쳐왔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왜 지금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보고 셀트리온의 문화와 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매각선언, 폭탄선언, 모든 일은 일주일 새에 일어났다. 서정진의 인터뷰가 게재된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일주일간 150만 주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11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던 약 3천억 원의 제거 논란에 대해 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불길은 잡으려고 할수록 더욱 거세졌다. 서정진의 해명도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발언은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램시마의 존재를 더 부각시켰다.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해 본 적도 해외 시장에 판매해 본 적도 없는 한국에서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사업을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했다. 의약품 허가를 받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왜 재고 물량을 10개월치나 쟁여둬야 하는지, 또 다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지금도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2년 전에 악몽이 똑같이 재현됐다. 이번엔 임상 환자 사망설, 회장 도주설에서 창고 매출과 분식 회계 문제까지 더해졌다.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5조 원에 육박하는 코스닥 시장 1위 기업이었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찌라시가 기승을 부리자 주가는 추락했다. 공매도 세력은 신이 나서 칼춤을 췄다. 2013년 4월 10일부터 거래일 6일 동안 하루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율은 16.6%에 달했다.
서정진은 공매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임직원들에게 D-Day를 4월 16일로 못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조리 동원했다. 셀트리온은 수백억을 쏟아부어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 주주인 서정진도 사재를 털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사들였다. 공매도를 박멸하기 위해 그가 매입한 주식의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다. 수사기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주가 조작 세력을 색출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동안 공매도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인터넷 포털, 증권 관련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회사에 관한 허위 사실과 각종 악성 루머의 조직적 유포 행위가 포착됐다. 셀트리온은 11일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 루머 유포자 3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3명은 경찰 조사 결과 노숙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도용한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이날 홈페이지에 이번 수사가 불법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작전 세력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매도 세력은 셀트리온을 비웃듯 더욱 활개를 쳤다. 4월 15일에는 공매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날 공매도 비율은 23.87%까지 치솟았다. 이날 거래된 셀트리온 주식의 4분의 1이 공매도였던 셈이다. 세력과 연계된 계좌로 의심되는 거래까지 포함하면 공매도 비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다. 국내외 투자기관들로부터 전화가 폭주했다. 소액 주주들의 비명도 무시할 수 없었다. 셀트리온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셀트리온 임원들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했다. 송도 본사 임원실에서 소집된 비상회의는 끝날 줄을 몰랐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을 보고받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느라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철야 근무를 마친 서정진과 임원들은 회사 근처의 영빈관에서 지냈다. 영빈관은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전시 상황에서는 임시작전 본부가 됐다. D-Day 1일 하루 전인 4월 15일 밤 영빈관에 모여있던 셀트리온 임원들은 서정진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창업 멤버들은 대우차 시절까지 20년을 함께했으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가 있었다. 서정진은 공매도에 대한 분노와 피로가 극에 달해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찾아왔다.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서 점점 이성을 잃어갔다. 의지와 집념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약한 충격에도 깨어질 듯한 유리만텔이 됐다. 16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감지한 김영희는 서정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도 안 오는데 소주나 한잔 하시죠. 서정진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수석 부사장이던 김영기와 기우성은 서정진이 결국 이를 터뜨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회장님이 귀신이면 우리는 귀신 잡는 무당이에요. 다음날 새벽에 올라가서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우성이 말했다. 2013년 4월 16일 서정진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파인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전날 밤 임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회견 장소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결심이 확고하게 선 그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서정진은 이날 셀트리온을 매각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다. 투기 세력에 맞서 사투를 벌여온 코스닥 대장이 결국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서정진은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뒤인 4월 18일 아침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도 출연한다. 어떻게 해서든 공매도 사태를 이슈화하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그는 이틀 연속 공매도 세력과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매각 발표에 대해선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을 정도여서 불자동차를 부른 것.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기업이 6천억 원씩 써가면서 공매도를 방어하는 게 말이 됩니까? 회사와 직원들이 자사주를 샀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조사란 조사는 다 받고 주위 사람들까지 조사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그때 힘들었다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때 당시 회사가 대응했던 부분을 보면 지금 인터넷 포털, 증권 관련 게시판, SNS를 통해 회사에 관한 허위 사실과 각종 악성 루머의 조직적 유포 행위를 지금 셀트리온이 당시 악성 루머 유포자 3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도 우리 계속 건들잖아요. 찌라시부터 해서 엄청나게 건들잖아요. 그쵸? 이때 이렇게 정면 대응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국 대패로 드러났습니다. 그쵸?
지금 뭐 앞으로 작정 세력에 도움을 주는 회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서 불법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는 단서가 될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죠. 대한민국 거대하게 움직이는 그 뒷배경을 움직일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 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신발끈을 질끈 물고 유럽으로 나가서 이제 약을 팔러 다니면서 직판 판매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회사가 생존하는 방법은 오직 실적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회사를 성장시켰죠. 지금은 결국 실적으로 승부를 보기로 한 겁니다. 자사주 매입 대신 개발비, 연구개발, 실적으로 승부를 본다. 연구개발, 생존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생존이 달려있습니다. 이제는 생존 단계를 넘어서 사실은 이제 회사가 폭발적인 성장, 이제 빅파마로 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회사의 연구개발, 이 부분에 대한 회사의 모토와 이런 그 배경을 보려고 하면 셀트리온 제약을 우리가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서제약이었어요. 당시에 고덱스를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서정진은 셀트리온 제약을 세우고 나서 리베이트 전면 금지를 선포했다. 영업 직원들에게는 총을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것과 같았다. 당시엔 정말 그랬죠. 접대비를 올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리베이트를 완전히 끌어나니 직원들의 불만이 거셌다. 참다 못한 임원들이 적응할 시간을 좀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도 막무가내였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영업사원들은 툴툴거리며 하나둘 회사를 떠났다. 어느 날 회의에 참석한 영업본부장이 이렇게 해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고 토로하자 서정진은 폭발해서 소리를 질렀다. 난 그딴 식으로 영업할 생각 없어. 고덱스 안 팔아도 되니까 1절 리베이트 주지마. 1절 리베이트 주지마. 리베이트 절대 금지. 리베이트로 흥한 자는 결국 리베이트로 망한다. 권철이 40년의 피땀 어린 눈물 어린 한서제약을 넘기게 된 것도 리베이트 때문이었다. 간장약 시장에서는 연간 500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대웅제약의 우르사. 예전에 이거 되게 CF 많이 나왔었죠? 정말 간판이었잖아요. 우르사가 곰처럼 무직하게 버티고 있었다. 우르사는 영업 사관학교로 소문이 자자했던 대웅제약의 간판 제품이어서 다들 불쌍한 눈길로 고덱스를 지켜보는 분위기였다. 권철은 고덱스를 버릴 수 없었고 리베이트를 주면 이익이 남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나 서정진은 고덱스 개발자도 아니고 이 제품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제약바이오 회사 CEO 중에는 연구개발 경험이 전무한데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뛰어난 약학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회사를 경영난에 빠뜨리는 이들도 있다. 남은 눈 잘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일이다. 개발자들은 작은 오류나 위험 요소를 지나치지 못하고 상업성이 적은 프로젝트에 무모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서정진은 원래부터 바이오시밀러 유통사를 원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합성의약품 사업을 정리해도 상관없었다. 리베이트는 한서제약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하는 문제였고, 셀트리온 제약은 10년도 안 되어 전세를 역전시켰다. 고덱스는 2017년 경쟁 제품인 대웅제약 우르사를 제치고 국내 간장약 매출 1위에 올랐다.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죠, 이거. 2019년 연간 600원어치가 처방됐다. 2위 우르사와의 차이를 200원으로 벌렸다. 압도적인 1위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의사와 환자들이 고덱스를 찾는다. 간 수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로 의사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약을 복용한 환자들도 효과를 경험하면서다. 고정관념을 깨고 기술력에 매달려야 한다는 서정진의 신념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에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셀트리온 제약은 고덱스를 발판 삼아 계속해서 개량신약을 만들었다. 2018년 11월에는 에이즈 치료제 테맥시스가 FDA 허가를 받았다. 5개월 뒤에는 화이자가 개발한 슈퍼항상제 자이복스를 복제한 약이 또다시 FDA 승인을 획득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앞으로 50여 종의 개량신약과 복제약을 미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다.
국산 신약 31개 중 미국에서 제대로 판매되는 약은 하나도 없다. 서정진은 바이오시밀러로 유럽과 미국 시장을 뚫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약 사업도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다. 이제는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에서는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미국 합성의약품 시장을 개척할 차례다. 회사의 문화가 이렇습니다. 자사주 매입 대신 연구개발, 실적으로 결국 승부를 보기로 하고 생존이 달렸던 부분이었죠. 그쵸? 언론 찌라시의 무차별 공격, 예전에 정면 대응했었죠. 결과는 참혹했죠. 최근 기우성 부회장이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었죠. 그쵸? 악의적인 기사에 왜 이렇게 적이 많냐? 언론사 금융기관도 좀 영업 좀 해라. 마케팅 좀 해라. 왜 적이 많냐? 못 잡아먹어 알리냐? 다 돈이잖아요. 결국 여기에 들어갈 돈을 모든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을 오직 연구개발 실적으로 승부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의 현금 흐름표예요. 자, 보면 지금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152억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옵니다. 단기금융자산 여기까지 보통 6,152억. 그쵸? 요 정도 금액이 있는 거예요. 6,200억 가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 기준입니다. 그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기말에 1,830억 정도 있습니다. 많지 않죠? 자, 또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분기 말이죠. 256억 있어요. 그쵸?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제약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홀딩스는 이 상장회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찾아봐 봤어요. 그냥 다트에 가서 홀딩스 보게 되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볼게요.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현금으로 표죠. 자, 보면 67억 있습니다. 67억 9천만 원.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 6천억 정도 있고요. 헬스케어 2천억. 그쵸? 제약이 200억이었던가요? 300억이었던가요? 그리고 홀딩스가 67억이었던가요? 자, 합쳐봐요. 얼마죠? 9천억이 안 돼요. 지금 9천억이. 그룹의 총 현금 흐름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램시마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 허주마 4천억 들어갔어요. 바이오 시밀러만 해도 3천억에서 4천억 들어가고요. 이번에 신약 정말 저렴하게 1,500억. 레키노라주 변이에 대해서 프로젝트까지 1,500억. 요거 3천억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효율적인 거죠. 엄청나죠. 여기에 바이오 시밀러 매년 하나씩 출시해야 됩니다. 그쵸? 셀트리온 기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에서 물건 사오죠. 그리고 전 세계에다 직판해서 지금 영업해야 되죠. 그쵸? 쭉쭉쭉 뻗어나가야 되죠. 근데 무슨 지금 이걸 자사주 매입하기에는 조금 연구개발하고 앞으로 뻗어나가기에 역부족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셀트리온의 2022년은 셀트리온의 2014년, 15년, 16년 그때의 데자뷰, 그때의 상황이 재현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와요. 왜? 2021년도, 2022년도 셀트리온의 실적은 폭발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실적과 주가의 동행관계를 거의 1000번 가까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늘 같이 첨부하면서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말을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뭐 분기에 1조가 넘어도 매출액이 10조가 넘어가도 연간 매출액이 10조 넘어도 주가가 안 갈 것 같다고. 그게 바로 공매도가 원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패배의식 속에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물량 넘기고 그리고 지쳐 떨어지면 그때부터 올라가죠. 누가 그렇습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증시에서 못 간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비단 셀트리온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경우는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이 2021년, 2022년, 23년 성장하는데 기존보다 주가가 못 간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3%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이렇게 힘든 길입니다. 처음에 잘 배워놓으면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 투자 방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또한 나중에 그걸 교정하려고 하면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말씀드려요. 실적과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시차만 발생할 뿐입니다. (2014년도에) 4,046억, 아까 2,000억대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죠. 그리고 다시 5,287억, 또 한 번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5,775억, 다시 한 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4년, 15년, 16년은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2011년, 12년, 13년은 실적이 정체됐던 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이에요. 셀트리온의 2011년에서 13년까지죠. 박스권이었어요. 14년도까지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자, 그죠? 2014년 무려 1년, 2년, 3년, 4년 가까운 박스권이었어요. 긴 시간 동안 여기 고점을 뚫어냈는데, 그리고 2014년, 15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아까 눈으로 보셨죠? 그랬더니 고점을 뚫어버리고 4년의 고점을 뚫고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자, 저점이 한 3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쵸? 3만원, 29,000원대에서 고점이 11만 1천원까지 성장이 폭발적으로 하니까 결국 주가도 이 4년의 응축기를 거쳐서 2015년, 16년 3만원, 29,000원대에서 11만원까지 폭발적인 성장, 거래량 터지면서 빵! 다시 한번 박스권, 거래량 터지면서 빵! 칩니다. 이게 바로 실적과 주가와의 동행관계입니다. 그리고 최근입니다. 2017년도에 상장하고 빵! 치죠? 실적이 성장했지만 성장했던 폭보다 코스피 상장 이전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던 해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정체돼서 1년, 2년, 3년 반 동안 박스권에 있어요. 고점을 뚫었지만 거의 고점권 살짝 뚫고 내려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보다도 못해요, 지금. 결국 3년 반의 박스권이에요. 그쵸? 이걸 뚫어내느냐? 아까 보였죠? 2011년, 12년, 13년 정체, 2014년, 15년, 16년 폭발적인 성장, 2017년, 18년 정체, 19에서 20, 21에서 21, 22년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자, 그럼 어떻죠? 조금 있다가 분명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림을 통해 봤죠?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차트 그림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실적과 주가의 동행관계, 셀트리온의 실적이 2021년, 2022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돈은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싱크프를 보면서 제가 좀 실망했던 게 주가만 올라가면 다 조용해져. 그런데 주가만 떨어지면 회사 원망, 누구 원망, 참 그렇죠? 자중질환, 거의 이 정도면 자폭 수준입니다. 진짜 의리, 신뢰는 힘들 때 오죠. 대인관계도 똑같죠. 그렇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입니다. 적어도 서정진 회장은 충분히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잘 되면 주위에 원래 사람 넘쳐나죠. 이걸 주식시장에 적용해 볼까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주가 급등, 또는 실적보다 앞서 나갔던 주가의 급등, 이거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식 투자의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 기업 가치, 방송하고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언급드렸던 부분입니다. 원래 주식 투자가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믿은 것 끝까지 믿어보세요. 반드시 결과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셀트의 역사 속에서 증명돼 왔습니다. 3시 10분 셀트리온 한 주 사기 운동 캠페인 하고 있죠. 최근에 같이 동참합시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화능 확인. 대단하죠? 이 셀트리온은 항체는 다닐클론 항체 1개입니다. 리제네론과 릴리는 항체 2개, 칵테일 항체를 쓰죠. 특히 릴리 같은 경우에는 밤나니밥, 단독요법이 변이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될 정도로,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 레키노라주는 정말 슈퍼 항체인 것 같아요. 정말 치료제의 효능과 이런 파괴력이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가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서 중화능을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뉴욕, 나이지리아 변이주를 비롯해 브라질 변이주를 항체와 혼합해 숙주세포에 감염시킨 후 항체가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정도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레키노라의 중화 능력을 시험했다. 그래서 뉴욕, 나이지리아 변이주에서는 이전 변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중화 능력을 보였다. 인도 변이주에서도 레키노라가 중화 능력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브라질 변이주, 이 P1이에요. P2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남아공, 영국, 브라질 P2,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등 다양한 변이에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 지금 세포주 상태에서 브라질 변이에는 중화 능력이 감소됐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동물 시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 남아공 변이도 세포주에서 중화 능력이 떨어졌다가 동물 시험에서 중화 능력이 확인이 돼서 국제학술지에 그 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노라가 최근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남아공, 영국, 브라질 P2,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등 다양한 변이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지만 추가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새로 발생되는 변이에 레키노라가 중화능을 보이는지 계속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레키노라의 활약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에게도 우리 주주분들에게도 많이 레키노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방역당국 셀트리온 레키노라 3026명의 투여. 웬일이죠? 셀트리온 레키노라를 언급했네요. 머니투데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를 현재까지 72개 병원 3026명 환자에게 투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드디어 3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3000명이 넘어가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효능에 대한 부분이 입소문이 나겠죠. 충분히 레키노라주의 효능과 안정성 부분은 부사원 의료원을 통해서도 검증이 됐죠. 이제 데이터는 계속해서 깔려 나갈 겁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이제 레키노라의 수출 물꼬가 튀었죠. 하나씩 계속 나올 겁니다. 1분기에 레키노라를 빼고도 매우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률도 압도적이었죠.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레키노라의 폭발적인 성장과 또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가 장착이 되며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의 폭발적인 성장, 2021년도는 정말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예요. 오늘 2.08로 마감을 했고요. 이 부근에서 저점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21선에 맞았어요. 오늘. 이 부근에서 크게 저점권을 형성을 하고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는 분할로 저축의 개념으로 매입한다면 지금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셀트리온의 실적 가치, 기업 가치, 미래 성장 가치 대비보다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396,237원 이거를 넘어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넘어가는 것은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앞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지는 아까의 그림을 통해서 2015년도, 14년도의 그림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